아니에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42세 김영숙 씨가 사무실 복도 끝 청소용품 보관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50대 중반의 남성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줌마,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냥 농담인데. 남성의 손이 영숙 씨의 어깨를 향해 뻗어졌습니다. 영숙 씨는 급히 뒤로 물러서며 청소용 걸레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보관실 문이 열리며 다른 직원이 들어왔고 남성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겨진 영숙 씨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억울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한 평범한 여성의 용기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께서도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고 동시에 희망의 빛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30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꿈속에 있을 시간, 김영숙 씨는 이미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또 그렇게 일찍 나가? 고3인 딸 지은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영숙 씨는 딸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며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피로가 숨어 있었습니다. 응, 엄마가 일찍 가야 회사 사람들 출근하기 전에 청소를 다 끝내거든. 지은이는 아침 꼭 챙겨 먹고 학교 가야 해. 영숙 씨는 남편을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잃은 후 홀로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니는 곳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중견기업이었습니다. 청소용 역회사 소속으로 이 건물에서 일한 지는 3년째였습니다. 다녀올게. 영숙 씨는 낡은 패딩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을 이동해야 하는 길이었지만 월 180만 원의 급여는 모녀에게는 소중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영숙 씨의 하루는 바쁘게 시작됩니다. 1층부터 12층까지 사무실마다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하루 종일 서서 하는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영숙 씨,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요? 같은 청소팀의 김말순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 씨는 최근 들어 부쩍 말수가 줄었고 예전처럼 밝게 웃지도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말순 언니의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가 아님이 보였습니다. 영숙 씨의 눈에는 무언가 두려워하는 기색이 담겨 있었고 특정 층을 청소할 때면 유난히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7층 관리부서를 청소할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박성훈 차장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는 영숙 씨를 유독 자주 불러 세웠습니다. 아줌마, 내 사무실 좀 더 꼼꼼히 청소해줘. 어제 먼지가 남아있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영숙 씨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만 가슴속은 불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박 차장의 시선이 그녀의 몸을 훑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건물의 관리 책임자였고 청소업체와의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영숙 씨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박 차장뿐만 아니라 몇몇 남직원들의 시선과 말투가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참아야 해. 지은이 대학 보낼 때까지만. 영숙 씨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내심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 지은이가 책상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영숙 씨는 문득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영숙 씨는 27세의 신혼부부였습니다. 남편 준호는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영숙 씨는 동네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일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뭘 시켜줄까? 임신 6개월 때 부부는 저녁마다 뱃속 아이의 미래를 그리며 행복한 상상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딸이면 피아노도 배우게 하고 영어도 가르치고 우리보다는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주고 싶어. 그러게. 나도 더 열심히 일해서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어. 지은이가 태어난 후 영숙 씨는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미용실을 그만두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조금 빠듯했지만 세 식구의 일상은 소박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엄마, 나 그림 그렸어. 5살 지은이가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커다란 집 앞에 손을 잡고 서 있는 엄마, 아빠, 그리고 작은 지은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와,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예쁘게 그렸네. 아빠가 오시면 자랑해드리자. 그때의 영숙 씨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세상 전부였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은 근처 공원으로 소풍을 가곤 했습니다. 준호는 지은이와 함께 축구를 하고 영숙 씨는 돗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김밥을 싸주었습니다. 여보, 지은이가 중학교 들어가면 나도 다시 일하려고 해. 그래야 아이 교육비도 마련할 수 있고. 아직 서두를 필요 없어. 내가 좀 더 열심히 할게. 무엇보다 지은이한테는 엄마가 옆에 있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 준호는 항상 영숙 씨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더 벌어서 아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날 부부는 손을 잡고 아이의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딸이 벌써 이렇게 컸네. 준호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새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의젓하게 서 있는 지은이를 보며 그는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너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게 해줄게. 약속이야. 그해 여름 가족들은 처음으로 바다 여행을 떠났습니다. 준호가 야근 수당을 모아 마련한 특별한 휴가였습니다. 아빠, 바다 너무 예뻐요. 지은이가 파도에 발을 담그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며 가슴 깊이 행복을 새겼습니다. 여보, 내년에는 더 좋은 곳으로 가자. 지은이가 더 자라기 전에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주고 싶어. 그래요. 우리 세 가족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행복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를. 그날 밤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던 영숙 씨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버거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이만은 행복하게 키워야 했으니까요. 5년 전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평범하디 평범했던 목요일 저녁 7시 영숙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준호 씨 보호자이신가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응급수술 중이시니 급히 오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영숙 씨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지은이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던 평온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지은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영숙 씨는
제대로 대답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영숙 씨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준호는 퇴근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고 의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밤새 기다린 영숙 씨. 새벽 5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영숙 씨는 넋을 잃고 지냈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도움을 주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돌아와요? 지은이의 물음에 영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이를 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지은아, 아빠는 하늘나라로 가셨어. 이제 우리 둘이서 힘내서 살아야 해. 그날부터 영숙 씨의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의 월급으로 겨우 생활하던 살림에 갑자기 기둥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보험금과 사고 합의금으로 당장의 생활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이 눈앞에 닥쳤습니다. 엄마가 일을 해야겠어, 지은아. 조금 힘들겠지만 우리 힘내자. 15년 만에 다시 사회로 나가야 하는 영숙 씨.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미용사 경력이 있었지만 15년의 공백은 컸고 지은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일은 동네 마트의 계산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간 근무와 주말 근무 때문에 중학생인 지은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늦으니까 혼자서 밥 해먹어야 할 것 같아. 괜찮아요, 엄마. 저 이제 다 컸어요. 지은이는 철이 일찍 든 아이였지만 영숙 씨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혼자 두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찾은 일은 아파트 경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야간 근무가 있어서 남자분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번번이 좌절을 맛본 영숙 씨는 점점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것이 청소 용역 일이었습니다. 새벽 일찍 출근해서 오후에는 집에 올 수 있고 주말은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무엇보다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에는 집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지은이를 위해서라면 영숙 씨는 결국 청소용역 회사에 지원했고 3년 전부터 현재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남성 직원들의 시선과 언행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혼자 사시나 봐요?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이나 동정으로 여겨졌던 말들이 점점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박성훈 차장은 영숙 씨를 자주 불러 세우며 불필요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줌마, 우리 한번 커피 마실까요? 맛있는 집 알고 있는데. 영숙 씨는 정중히 거절했지만 박 차장의 관심은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거절할수록 더욱 집요하게 접근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오후에 일어난 그 일까지 영숙 씨는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이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고 당장 생활비도 벌어야 했습니다. 참아야 해. 조금만 더 참으면. 하지만 그녀의 인내심도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성훈 차장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마치 영숙 씨의 침묵을 승낙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말이죠. 영숙 씨, 오늘 청소 좀 늦게 끝내도 될까요? 야근하는 사람들 때문에 조금 더 있어줘야 할 것 같은데. 다음 날 박 차장은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야 영숙 씨를 불렀습니다. 다른 청소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숙 씨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용역업체 직원인 그녀에게 건물관리 책임자의 요청을 거부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오후 8시 건물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7층 사무실을 청소하고 있는데 박 차장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영숙 씨, 고생 많으세요. 이거 맥주인데 한 잔 어때요? 죄송합니다. 저는 술을 안 마셔서. 뭐 그렇게 딱딱하게 굴어요? 우리 사이에. 박 차장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영숙 씨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등 뒤에는 벽이 있었습니다. 차장님, 저 이제 청소 다 끝났으니까 집에 가보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내 개인 사무실도 청소해야죠. 박 차장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영숙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하겠습니다. 왜 자꾸 피해요? 혹시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순간 박 차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협박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나는 당신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해요? 당신 같은 처지에서 나 같은 사람이 관심 가져주는 게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영숙 씨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당신 같은 처지라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차장님, 정말 집에 가야 해서. 집에 가서 뭐해요? 혼자 사는데. 외롭지 않아요? 그때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직원이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박 차장은 재빨리 한 발 물러서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아침에 제대로 청소해 주세요. 영숙 씨는 급히 청소 도구를 챙겨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걸레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영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 차장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영숙 씨, 점심시간에 잠깐 내 사무실로 와보세요. 일 얘기 좀 하려고요. 영숙 씨, 오늘 옷 예쁘네요. 어디서 샀어요? 영숙 씨는 혼자 살아서 외롭겠어요. 내가 좋은 사람 소개해 줄까요? 매일매일 이어지는 불쾌한 관심과 암시들. 영숙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다른 남직원들도 박 차장의 행동을 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영숙 씨를 비슷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우리도 좀 친하게 지내요. 혼자 사는 거 힘들죠?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마치 영숙 씨를 만만한 상대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홀어머니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별다른 후원자가 없는 약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말순 언니는 영숙 씨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영숙아,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언니.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 보면 다 알아. 혹시 누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말순 언니의 따뜻한 관심에 영숙 씨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차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내가 참으면 돼. 지은이만 생각하자. 하지만 집에서도 평온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렇게 우울해 보여요? 힘든 일 있어요? 지은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영숙 씨는 억지로 밝게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아니야, 지은아. 그냥 일이 좀 바빠서.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대학 가야지? 엄마가 행복해야 저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요. 진짜 괜찮아요? 영숙 씨는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고3이었고 수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걱정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우리 지은이 걱정은 하지 말고.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리고 마침내 영숙 씨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건물에는 야근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청소팀도 영숙 씨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 차장이 갑자기 나타나 말했습니다. 영숙 씨, 내 사무실 좀 와보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간 순간 박 차장이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장님, 왜 문을 조용히 해요? 얘기 좀 하자고요. 박 차장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영숙 씨는 뒤로 물러섰지만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알만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좋아하는지. 차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 왜 안 돼요? 당신 같은 상황에서 나 같은 남자가 관심 가져주는 게 나쁠 게 뭐가 있어요? 딸 대학 보내려면 돈도 많이 필요할 텐데. 그 순간 영숙 씨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취약함을 이용한 추악한 거래 제안이었습니다.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영숙 씨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엄마. 바로 그때 사무실 밖에서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원에서 일찍 끝나 엄마를 데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박 차장이 당황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이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구나. 집에 가요. 지은이의 등장으로 위기는 일단 넘어갔지만 영숙 씨는 그날 이후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언제 더 큰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가 누구예요? 표정이 이상하던데. 응?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 사람이야. 하지만 지은이는 어린 나이에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너무나 어둡고 무서워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지은이는 엄마가 잠든 후 조용히 엄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잠꼬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싫어. 하지 마세요. 제발. 지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무언가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지은이는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무슨 일 있는 거죠? 말해주세요. 저도 이제 다 컸어요. 영숙 씨는 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은아, 사실은 영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박 차장의 지속적인 성희롱, 다른 직원들의 부적절한 관심, 그리고 어제 있었던 무서운 일까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지은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혼자서 그런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네가 수능 공부해야 하는데 괜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말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엄마, 그게 아니에요.
이런 건 절대 참으면 안 돼요. 이건 범죄예요. 지은이는 평소보다 훨씬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그리고 내가 일을 그만두면 당장 생활이, 증거는 만들면 돼요. 그리고 엄마가 참는 것보다 제가 아르바이트해서라도 생활비를 보탤게요. 지은이의 말에 영숙 씨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린 딸이 엄마를 위해 이렇게 나서는 것이 대견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우리 증거부터 수집해요. 엄마 혼자 당하지 마시고 저한테 다 말해주세요. 그날부터 모녀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인터넷에서 직장 내 성희롱 대응 방법을 찾아보고 관련 법률과 신고 절차를 공부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보기에는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엄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엄마, 핸드폰에 녹음 기능을 켜놓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메시지로 증거를 남기게 유도해 보세요. 영숙 씨는 딸의 지시에 따라 조심스럽게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박 차장이 또다시 접근해 왔습니다. 영숙 씨, 금요일 일은 잊어버리세요. 내가 너무 급했나 봐요. 하지만 내 마음은 진짜라고요. 영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장님, 저는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왜요? 당신한테 나쁠 게 뭐가 있어요? 딸 대학 등록금도 도와줄 수 있고 더 좋은 일자리도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정말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일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 회사랑 청소업체 계약이 곧 만료되는데 드디어 박 차장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 씨는 녹음 파일을 지은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완벽한 증거예요, 엄마. 이것만 있어도 충분해요. 지은이는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위해 며칠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김말순 언니도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개새끼가 내가 진작 눈치챘어야 했는데 영수가 혼자 당하지 말고 같이 싸우자. 말순 언니는 다른 청소 직원들에게도 상황을 알렸습니다. 알고 보니 박 차장의 부적절한 행동은 영숙 씨만 겨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 당했어요.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무서워서 그냥 그만뒀어요. 하지만 영숙 씨가 용기를 낸다면 저도 증언할게요. 하나둘씩 피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 차장은 오랫동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성 직원들을 괴롭혀왔던 것입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지은이가 정리한 자료를 보며 영숙 씨는 드디어 신고를 결심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지은아? 일자리를 잃으면. 엄마, 이런 곳에서 일하느니 차라리 다른 일을 찾아보세요. 엄마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 분명 있을 거예요. 딸의 응원에 힘입어 영숙 씨는 마침내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4년 11월 첫째 주 화요일, 영숙 씨는 지은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러 왔습니다. 상담원은 영숙 씨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으시네요. 녹음 파일과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이 정도면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 씨는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평상시와 같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박 차장이 나타났습니다. 영숙 씨, 어디 갔다 왔어요? 오늘 오전에 못 봤는데.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영숙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몸이 안 좋아요? 내가 좋은 병원 소개해 줄까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영숙 씨, 우리 지난번 얘기 계속해봐요. 내가 정말로. 차장님, 영숙 씨가 박 차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차장님의 그런 관심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만해 주세요.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건방져졌어요? 박 차장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건방진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저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존중? 당신 같은 처지에서 무슨 존중을? 제 처지가 어떻든 그건 차장님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법적 대응을 할 거예요. 박 차장은 영숙 씨의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예전처럼 고개 숙이며 참기만 하던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법적 대응?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미 신고했거든요. 그 말에 박 차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신고? 뭘 신고했다고. 직장 내 성희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충분한 증거도 있고요. 박 차장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쳤어? 당신이 뭔데 나를 신고해? 당신 같은 청소부가 나 같은 사람을. 직책이 높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법은 없어요. 영숙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은이와 동료들의 응원, 그리고 자신의 정당함에 대한 확신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 차장은 회사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영숙 씨와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 녹음 파일 등의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에서도 더 이상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언론의 관심까지 받게 되면서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은폐 의혹, 중년 여성 청소 직원에게 지속적 성희롱한 관리직, 언론 보도가 나가자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영숙 씨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용기 있게 신고한 것만으로도 대단해요. 나이나 직업으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죠. 비슷한 일 당하는 분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아요. 시민단체에서도 영숙 씨를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성인권 단체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한 달 후 박성훈 차장은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또한 성희롱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법정에서 박 차장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숙 씨는 법정에서 당당하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나 성별,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방청석에서 지은이가 엄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이렇게 당당하고 용기 있는 분이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재판이 끝난 후 지은이가 엄마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네가 용기를 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이제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의 진짜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6개월 후 영숙 씨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여러 기업에서 영숙 씨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녀가 선택한 곳은 사회적 기업인 희망나눔센터였습니다. 영숙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센터장님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직원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했습니다.
영숙 씨는 단순한 청소 업무가 아니라 시설 관리 전체를 담당하게 되었고 급여도 이전보다 2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해요. 영숙 씨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옥상에서 조용히 도시락을 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엄마, 대학 합격했어요. 지은이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우와, 정말? 우리 지은이가. 영숙 씨는 딸을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힘든 일이 많았지만 지은이는 흔들리지 않고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용기 내는 모습 보면서 저도 힘이 났어요. 그리고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엄마 같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지은이의 말에 영숙 씨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한편 영숙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숙 씨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여러 기업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가 다녔던 회사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고 신고 체계도 개선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대표의 공식 사과도 있었습니다. 가장 뜻깊은 변화는 영숙 씨 자신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언니, 저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김말순 언니와의 대화에서 영숙 씨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만하지. 네가 얼마나 용기 있게 싸웠는데. 나도 너 보면서 많이 배웠어.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은이, 언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영숙 씨는 이제 당당했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자신의 권리를 당연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영숙 씨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상담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면 길이 보여요. 상담센터에서 만난 한 중년 여성에게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잃으면 어떡하죠? 저희도 생계가 있어서. 저도 그런 걱정을 했어요. 하지만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까지 일할 필요는 없어요. 세상에는 우리를 존중해주는 일터가 분명히 있어요. 영숙 씨의 진심 어린 조언에 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1년 후 영숙 씨는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참고 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딸이 용기를 줬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방송을 통해 영숙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국에 전했습니다. 지금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용기를 내세요. 우리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영숙 씨에게는 수많은 응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서 신고했어요. 감사해요. 딸 키우는 엄마로서 정말 존경해요. 덕분에 우리 회사도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현재 영숙 씨는 희망나눔센터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지은이는 대학교 1학년이 되어 사회복지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응,
정말 행복해. 무엇보다 당당하게 살 수 있어서 좋아. 어느 일요일 오후 모녀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의 용기 덕분에 저도 꿈이 생겼어요.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고마워, 지은아. 우리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 영숙 씨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침묵은 때로는 금이지만 부당함 앞에서의 침묵은 독이 됩니다. 김영숙 씨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이, 성별,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세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혼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면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영숙 씨처럼 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우리 모두의 작은 용기가 모여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